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또 좋은 아빠 되는 길이라는, 저도 좋은 아빠인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도 좋은 아빠인지 모르는데 이런 책을 썼는데, 그래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노릇을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너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잘 된다, 좋은 아빠란 뭐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웠습니다. 제 아버지가 윤석열 내 아버지보다 훌륭하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을 사람 있습니까? 윤석열 내 아버지 교수,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생. 주관적인 이런 평가는 누구도 안 믿겠죠. 그러니까 사실 중심으로 말하겠습니다. 팩트 중심으로. 편견에 쌓일 수밖에 없죠. 왜? 내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버지 자랑에도, 마누라 자랑에도, 자식 자랑에도 전부 다 푼수라고 하죠. 그런데 친척은, 가족은 자기가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고 보여준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년가장입니다. 20 안팎에 아마 혼자 됐을 겁니다. 할머니가. 그런데 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이 한 40 안팎.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는 어머니 모시고, 그 다음에 동생들 셋, 초등학교 중퇴, 그것도 2학년, 가난해서 그랬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논 한 5마지기, 그리고 벌초답이라면 그 친인척 조상의 벌초를 해주는 대신 시골에서는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벌초답을 지어 먹는 대신 그 조상의 묘소를 벌초해 주는 거죠. 그걸 벌초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벌초해 주는 대신 지어 먹는 논이다 해서 그런 거죠. 저는 밭이고 답은 논이잖아요. 그렇게 한 8마지기 안팎 농사를 짓고, 그 밖에 소작농이었습니다. 남의 농사를 많이 짓고 밭은 거의 남의 것을 짓고. 그런데 같은 동네에 우리가 부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동서보다 잘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같은 동네에 아버지의 이종사촌이 있었는데 거기는 가장 부자였고 대졸이었고 군수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대적 그 빈곤감을 느꼈을 것이며, 그리고 동생들만 해도 셋인데 자녀는 또 6명. 오늘 밀려거든요. 제가 그 장남입니다. 그런데 자녀들 부양하고 동생들 부양하고 교육하고, 자녀들은 넷을 대학에 보냈고, 동생들은 초등학교, 아마 막내 삼촌, 지금 동생들, 아버지 동생 셋은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70 되는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20년 안팎 되네요. 저는 둘로도 헤맵니다. 부부교사였는데, 부부교사였고, 물론 제가 강사도 하고 이제 학원도 하고, 저는 전직을 이리저리 했었는데 한 사람은 쭉 교육에 있었고, 이렇게 둘도, 물론 전주에서 서울에 보내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둘도 힘들었는데 무려 9명을 어찌됐든 부양을 하고 자녀들을 대학까지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는 제 바로 밑에는 유학도 갔다 오고, 저는 박사, 그러니까 석사, 그 다음에 학사들 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동생들을 건사하면서 우애하고 자식들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런 데는 해 집 나이로 만으로는 68세 뇌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임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병실을 지켰는데, 제가 있을 때 새벽 2시 부자간에 나눈 대화가 마지막이었고 유언은 못 남겼습니다. 그 대화가 뭐냐? 몇 시냐? 2시요. 부자간에. 그 이전에도 물론 이렇게 서먹하게 대화가 잘 안 이루어졌는데, 병실에서 나는 마지막 대화가 그겁니다. 몇 시냐? 2시요.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인기 쪽이 없어서 그 당직 의사 불러가지고 그렇게 며칠 고생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부러워했고, 중학교 나와서 그때는 뭐 아버지가 1930년대생이니까 중학교 나오면 대개는 뭐 뭔가 했습니다. 한 자리 공무원. 근데 이제 시골교회에서 장로하면서 서구적 유대적 사고방식을 장착하고 살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교회에서 아버지가 뭐 이제 교회 시골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서구적 유대적 사고를 장착했는데, 그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뭐 평가, 그 역할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새는 얘기가 많고, 초기 교회와 지금 그 성장을 추구하는, 또 성공을 너무 추구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성직자들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기 때문에 하여간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유보하고, 그런 기독교적, 서구적, 유대적 사고를 아버지가 장착했고 저도 전수했다는 거, 그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삶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경야독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나왔기 때문에 뭐 겨우 한글 뗐겠죠. 일제시대니까 뭐 일본어 조금 몇 마디 배웠겠죠. 그런데 독학을 해서 한자를 익히고 한글을 익히고, 한자를 엄청 강조하고, 신문도 안 보면서 신문을 봐야 똑똑하다고 동네에서 한 집 한 50가구 되는데 한두 집 봤나 신문을. 그런데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 이런 것 저런 것을 통해서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당신이 몸소 주경야독을 했기 때문에 낮에는 농사 짓고 저녁에는 그 뭐 성경을 하여간 이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책상도 없이 그냥 밥상 넣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지만 기독교 그걸 장착하고 나머지 사상들은 다 배제했느냐? 그러지 않죠. 말할 것도 없이 유교적인 것도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무속적인 거. 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묘가 있는데, 제가 진안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진안인데 거기에 마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이산은 암수, 암마이산, 순마이산이 있는데, 우리 마을 할머니 묘에서, 할아버지 묘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봉우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순마이산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들어서 아버지는 성묘할 때마다 문필봉이다, 문필봉을 바라보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손 중에는 아마 문필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어교육을 전공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아버지가 한자를 강조했기 때문에 한자를 좋아했는지 모르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좋아했고, 그 다음에 국어문화, 국어교육을 전공했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글을 쓰고 그러잖아요. 이 마이산이 순마이산에 가려서 이제 앞마이산 안 보이는데 붓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붓, 문필봉, 대한민국에 무척 많습니다. 저 경상도에 아주 유명하죠. 글, 붓 해가지고 문필봉이라는 것은 사실 뾰족하면 여기저기 봉화산이나 문필산, 문필봉은 수도 없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아마. 그런 사상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유교적이고 무속적인, 이거는 목회하는 그 성직자들한테도 많이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교회 운영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유교적, 가부장적 그런 그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남녀 어떤 그 차별적인, 남존여비적인 그런 그 내용이 특히 구약 시대에는 무척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시절에도 물론 많았습니다. 예수가 오병이어 나오죠. 뭐 떡 5개, 고기 2마리, 그걸로 몇천 명을 먹였다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숫자도 되게 아이들 빼고 여자들 빼고 그러잖아요. 남자 장정들만. 옛날에나 지금에나 하여간 이게 유대에서도 한국에서도 여자들이 참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뭐 지금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죠. 아무튼 이렇게 교회 장로로서 서구적 사상과 주경야독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새벽기도를 그때 한 4시나 5시 했나? 그러니까 이제 저녁 숟가락 놓으면 바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를 아마 20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50년 안팎을 꾸준히 했습니다. 꾸준히. 농사철 그 바쁜 시절에도. 역시 이렇게 6남매 가르치고 동생들 건사하고 9명 책임지는 것과 더불어 이 시골교회 장로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초지일관 일편단심,
대단합니다. 역시 이것도 저것도 저는 참 잘 감당을 못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러려고는 열심히 노력하고 딴짓 안 하고 딴 것 안 보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어찌 보면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중퇴생이기 때문에 애들은 이렇게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쯤 나와서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큰 놈이니까 고등학교쯤 나와서 5급 공무원 하는 거. 지금은 이제 9급 그런데 5급이죠. 조선시대는 뭐 품계가 18품계, 더 세분하면 한 30품계 안팎되고, 그 다음 이제 일제시대 건너서 5급 해가지고 5급에 갑을 이게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한 10등급 안팎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9급으로 나눠져 있죠. 회사 같은 데는 3등급, 뭐 5등급 이렇게 확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그 공무원은 위기질서가 매우, 그런데 이게 당시로서는, 아버지가 말한 당시로서는 5급이면 지금 9급에 해당합니다. 이것대로 오십니다. 왜? 저희 마을에, 50% 되는 저희 마을에 9급 공무원 하면서 출퇴근하고 그 집에서 신문도 보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공무원 하면서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동네에서는 가장 출세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모델을 삼으라고 해서 아버지보다 조금 후배입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견문이 그렇게 세계관이 그렇게 동네에 국한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서구적 사고, 넓은 그런 그 기독교적 사고를 했지만, 유대적 사고를 했지만, 외국 한 번 못 나가고, 아마 제주도 여행 갔다 온 게 형제들하고 동생들하고 그게 거의 전부일 겁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외국 못 나왔습니다. 어머니만 해도 뭐 중국이다, 일본이다, 베트남이다, 여기저기 좀 나간 셈인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 보고 5급 공무원.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견문이 좀 더 넓어가지고 야 고시 봐라 그랬더라면 고시 보려다가 취급되는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저는 하여간 5급은 아니지만 교사 됐으니까 9급 공무원하고 뭐 교사하고 뭐 비슷한 셈이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자. 그리고 이제 친척 중에 사촌 중에 3사관학교 하면 6사가 있고 3사가 있고 그러죠. 물론 장교로 같이 임관하죠. 하나 나오니까 3사 가라. 아버지의 견문은 이렇게 동네. 그 다음에 친인척. 못 벗어난 거죠. 뭐 당신의 인생 향유가 그랬으니까 이해합니다. 거기에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한 거죠. 그래서 저 경남 의령 같은 데 가면은 삼성 나오고 뭐 거기 효성 나오고 LG 나오고 LS 나오고 그런 근거 있는 곳이잖아요. 경남. 진주, 그 다음 남강 주변, 거기서는 모델이 달랐잖아요. 큰 바위 얼굴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좀 산골, 새둥지 같은 곳에서 살아서, 아무튼 아버지 영향도 그렇게 받아서 저도 견문이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행으로 언행을 일치시킨, 말이 아니라 발로 보여준 근검, 지독하게 전략하는 것 못 보니까 그것으로서 자녀들 동생들 가르친 겁니다. 어머니가 이를테면 돌아가기 직전 그런 때도 용돈 뭐 3만원 5만원 줬다. 그 한 달에도 두 달 지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피부로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불 켜면 불 끄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 방법 빼놓고는 달리 처자 양육하고 동생들 건사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근검하고. 그런데 근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산 정약용도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줬습니까? 정신을 물려줬습니다. 그가 물려준 게 바로 근검이잖아요. 부지런하고 검소하라. 그리고 성실하고 희생을 통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자녀들에게서라도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윤석열 지금 뭐 대통령 그 교수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검사 돼가지고 검사 되기까지는 물론 구술을 했지만 그 길만을 생각했고 거기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견문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좁습니다. 저도 좁지만 제가 볼 때는 진폭이라는 측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이해하는 사람, 강자와 약자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해하려고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국민 찾고 민생 찾지만 윤석열이 생각하는 민이 뭡니까? 백성이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보는 국민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 뭐 엘리트들 모아놓고 자기 감량에 뭐 자기가 볼 때 일 잘하는 사람 모아놓지만 안 되잖아요. 이게 문재인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갖는 이 한계, 이거는 그 아버지가 너무 잘나면 문제고, 아버지가 너무 뭐 물론 그 가난하게 살고 너무 견문이 좁은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위에서만 살아서 아래를 내다본 적이 없는 사람, 아래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윤석열 뭐 일하는 현장에 가지를 못하잖아요. 일하는 현장에 가서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건 합니다. 농민을 만나든 가서 장사를 만나든, 학원 내봤잖아요. 교사를 만나든 교수를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든 무슨 이야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들어주기라도 하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네 교육자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부모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버지 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박순애가 이 친구 교육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그 행정했다고 하는데, 특히 교수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시키는 거는 현장을 첫째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모르고 그 다음에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교수들에 대한 그 대우가 높죠. 이게 이제 그 관학 일치 그러죠. 관리와 학문을 하나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정철 같으면 뭐예요? 우리는 뭐 삼인국이다, 송민국이다 이런 걸로 알지만, 정철은 사실은 관리였습니다. 학자가 아니라. 그런 노래 부른 것은 임금한테 유배지 가가지고 그냥 애원한 겁니다. 나 좀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관리와 학문을 같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학문하는 사람을 관리로 임명하면 일 잘할 것 같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왜? 무슨 경제학자가 시장에 가봤습니까? 장사해봤습니까? 시장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장에 얽힌 복잡한 문제를 풉니까?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로서 맨날 추궁만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낮게 봤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민생을 알아야? 몰라요. 그런 배우기라도 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라도 들어야 되고 옆을 그런 사람으로라도 채워야 되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채워놓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은 그런 건 좀 알긴 알았는데, 광우병 그것 때문에 뭐 초반에 기가 꺾여가지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 경선 후보 경선할 때도 홍준표하고 윤석열이 대결할 때 홍준표가 윤석열보다 100배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당원들이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그 뭐랄까 사람 보는 눈이 그 정도 뿐이니까 국민 수준을 대통령 넘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잘하길 바라지만 지금 봐서는 잘할 것 같지 않아서 3개월도 되기 전에 100일도 되기 전에 좀 실망하고 있고 별 기대 안 합니다. 뭐 원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거의 없지만, 아무튼 교육이 뭔지 부모가 뭔지, 세종도 실패한 아버지 노릇.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배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그렇게 위대하냐? 팩트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들도 다 그럴 거고, 지금 보는 사람이 아버지라면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성실하게 근검하면서 살죠, 대부분이. 그런데 저는 제 아버지 이끌어도 제일 잘하니까, 그래도 편견이 있으니까 팩트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